앞으로 영끌들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죠. 2024년 7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에 스트레스 DSR 50% 적용, 그리고 2025년 7월 1일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 100% 시행, 그리고 2024년 5월 1일 이미 금융권에는 경기 대응 완수 자본 적립 1% 적립이 금융권을 통해서 금융당국을 통해서 각 금융권에 이미 하달이 되어 있는 상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면 맞고요. 2024년 11월부터 단위농협, 수협, 축협 사태가 이제 터지면 그때 이후부터 해서 점점 대출은 이제 씨가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영끌한 이들은 이미 2021년 2년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금리 1%일 때 샀던 이들은 지금 이제 2배, 3배의 이제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 오이죠. 이제 그런 이들이 그 대출 부담에서 이제 또 1.5배, 2배가 되면 50% 늘어나고 100% 추가가 되면 이제 자지러지고 무너지고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사람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짐승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에게 떠넘기고, 부모도 자식에게 떠넘기고,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파탄 나는 거다라고 보면 맞죠. 참 그렇게 이제 암담하고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이제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한 일들을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암담해지는 거죠. 참 깝깝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숨죽이고 조심조심 조용조용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물가가 비싸다, 좀 환율이 좀 올랐다고 하던데, 교통요금이 올랐네, 전기세가 올랐네, 좀 전기세 좀 줄여 써야겠네, 이 정도이지만 영끌들은요 쓸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면서 매일 가스비가 밀리고 저기 뭡니까 전기세가 밀리고 나중에는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제 3개월 6개월 끊기고 이러면요 카드값만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이제 돌려막기 또 돌려막기 하다가 궁지에 몰리면요 이제 무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양심이 없어지는, 그냥 염치가 없어지는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짐승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금융권들이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대출 원금을 못 갚는구나라고 하면, 연체가 이제 2번 이상 되기 시작하면 바로 경매 처분하는 거죠. 그 경매 처분해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제 지고 있는 빚을 갚고 상계 처리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라도 빚이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 깝깝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낼 수 있겠냐? 괜찮을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막막한 거죠. 빚 내고 난 이후에 그 빚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빚을 2억 내고도 빚 갚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빚 2억을 20년 동안 갚은 사람은요 20년 동안 정말 신경 써야 하며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은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힘듭니다. 1년에 1억을 모으는데 10년 걸린다. 그런데 빚 갚는데 1억 빚을 10년 걸린다? 아닙니다. 빚 1억하고 모은 돈 1억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빚 1억을 갚는 건요 정말로 1억 5천 2억 모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영끌한 놈들은요 빚을요 4억 5억 7억 8억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졌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빚을 못 갚습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자신의 빚을요 갚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 엄청 보고 팔겠다라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기 짠머리 굴렸던 이제 그 덫에 스스로 걸렸던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깝깝한 거죠. 앞으로 그런 이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울컥하고 우라통에 흥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틀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영끌해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슨 짓을 벌리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도 남의 덩치고 뒤통치고 해먹으려고 수작들 벌리고 그런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형편이 쪼달리니까, 쫓기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죠.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사려 깊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대한 빚지는 걸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삶이 안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모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대한 빚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좀 괜찮아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마도 저 연골들이 몰락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대거 경매 처분 당해서 금융권에 있는 부채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이유가 되었을 때 좀 한국의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사람들의 삶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연끌족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면 그들이 이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겠죠.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뒤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참 서글프고 암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연끌족들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 하우스푸어 말입니다. 하우스푸어 사태 때 하우스푸어들이 그냥 삶을 견뎠습니다. 삶을 잘 헤쳐나갔냐라고 생각해 볼 때 상당수는 몰락했죠. 그들이 그렇게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졌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이제 이 사회는 얘기했지만, 실상은요, 그들이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끌하고 하우스푸어가 되고 난 이후에 삶은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1997년 IMF 이후 사람들이 많이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연끌족들이 어떻게 또 변모해 나갈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연끌족들처럼 한 방에 투자해가지고 인생을 한 방에 놀리다가, 한 방으로 이제 나아지게 만드는 걸 노리다가 인생이 한 방에 몰락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무섭고 살벌한 이야기들입니다. 언론 뉴스에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끌족들의 처지가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갈지를 궁리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